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27회 때. 수험생들이 경악을 했죠. 지금 여기서는 6줄, 7줄이죠. 7줄인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9줄인가 10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보면서 짜증이 확 났겠죠.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정도 길이가 되는 문제들은 딱 보는 순간 넘어갑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거 읽고 있다 보면요. 짧은 거 읽을 시간이 안 나와요. 시간만 잡아먹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다 풀고 시간이 혹시 남으면 그때 푸는 겁니다. 처음부터 풀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읽는데 일단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자, 그럼 시간이 한번 쭉 한 바퀴 돌렸다 끝까지 갔고 다 문제 풀어봤는데 이제 몇 개를 남겨놓은 게 있다. 그걸 볼 때 보는 거예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공사대금은 간 명의로 건물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을이 갑에게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5일 보존등기 마쳤죠. 자, 2016년 1월 15일 보존등기 마쳤다고 기억하세요. 왜?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했으니까 변제기한이 2016년 1월 15일 이후 2달입니다. 그게 변제기한이에요. 근데 을은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갑의 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2016년 2월 8일 갑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습니다. 1월 15일 날 갑이 보존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마련됐는데 2월 8일 날 그 건물에 경매가 시작됐다 라는 법원의 결정이 등기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목적물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그 목적물은 압류가 돼버립니다. 압류.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10월 17일 병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을이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을은 병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날짜별로 확인해 봅니다. 을은 일단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주택을 점유하면서 보존 등기한 날로부터 2달 내에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건물을 갑에게 인도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공사대금 변제 기한이 보존 등기한 1월 15일부터 2개월이니까 이게 변제 기한이 됩니다. 자, 이 변제 기한이 왜 중요하냐? 그런 주택을 이미 점유는 하고 있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을의 유치권은 3월 15일 날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유치권 성립을 했습니다. 성립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 건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을 하기 전에 2016년 2월 8일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이 압류가 됐어요. 이 압류가 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그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하지는 못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경락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병이 을에게 건물을 인도하라, 건물을 내놔라. 그러면 을은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목적물이 압류가 되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꼭 이렇게 문구로 묶어서 기억하시네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압류가 된 경우, 다시 말해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성립하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지만 단
그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만은 유치권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유치권이 언제 성립하는가를 찾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유치권 성립하기 전이냐 후냐 여기 경매 개시 예정 기입 등기에 의한 압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가 요거 확인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유치권은 성립한다는 거. 다만 그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은 갑에게,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병의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죠. 동시이행매권은 당연하고요. 동시이행매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죠. 당연한 거.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 뭐 이렇게 되겠죠. 14번도 마찬가지죠. 갑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락을 받았다. 자, 갑이 을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요것만 구별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갑에게 유치권이 성립했는데 유치권. 이 유치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경락인에게. 뭐 갖고 달라진다 그랬죠? 갑의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엔 압류. 왜 효력이 발생했느냐? 그 후에 발생했느냐? 이거 갖고 구분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기억에 뭐라고 됐어요? X의 건물에 관한 X 건물에 관한 요 경매로 인한 경매 개시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죠. 압류 후에. 그러니까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니은도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역시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경락인에게 행사 못한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지금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어. 그러니까 이때는 병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리을도 건물에 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마찬가지죠.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병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건 두 개.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13번, 13번, 14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유치권이 경매로 인한 압류 후 성립했는가 압류 전 성립했는가에 따라서 경락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